자, 우리 1.2절까지 마무리했고요. 1.3절로 넘어왔어요. 자, 1.3절 제목을 보면 기존 함수로부터 새로운 함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아래 그림을 먼저 보면 함수의 변환이라고 되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 일단 translating the graph of f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검은색 그래프가 기존의 함수라고 하면 이 함수를 지금 오른쪽에 그림 보면 하늘색 그래프, 즉 검은색 그래프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킨 것 의미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노란색 그래프 있죠. 즉 원래 그래프를 내가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것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지금 붉은색 그래프가 나타나 있고,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녹색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하고, 원래 그래프를 오른쪽 왼쪽으로, 즉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의 개념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해서 평행 이동의 관점, 평행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y축을 대칭으로 해서 그 옆에 하늘색 그래프가 보이는데 x가 변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c 곱하기 fx라고 되어 있고, c라고 하는 건 어떤 상수일 텐데 그 상수가 1보다 클 때는 이 검은색 그래프보다 높이가 좀 커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c분의 1을 곱한 것 아래쪽에 보면 녹색 그래프 보이시죠? 자, 그것도 어쨌든 상수배를 취했는데 이렇게 크기가 작아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x축 대칭으로 해서 노란색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fx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y축으로 대칭이냐 그리고 x축으로 대칭이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아래 이제 박스에 보면 평행 이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1차 함수랑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죠. 기본적인 형태만 봤고요.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1차 함수, 어떤 2차 함수가 나오더라도 그것의 개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평행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행 이동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크게 우리 아까 그림 왼쪽 그림에서 본 것처럼 두 가지 평행 이동이 있는데, x축을 기준으로 하는 평행 이동, 즉 x축 평행 이동과 위아래로의 평행 이동인 y축 평행 이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x축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 평행 이동이라는 뜻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보면, X축의 수직선에서 생각해보면 숫자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 가능하죠. 그래서 X축 평행 이동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함수가 이동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2차원 평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에서 기존의 어떤 함수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리니어 펑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녹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집합들을 x, y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이름이 y는 2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1일 때는 여기 위치가 뭐가 되죠? 1, 2가 되겠죠. 1을 대입하면.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가 되죠? 2일 때는 4가 되겠죠. 그래서 2, 4. 이와 같이 우리가 점을 여러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수 위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모든 점을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였던 점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니까, 그쵸? 2,2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y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x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라고 하는 위에 있는 점은 어디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x 값이 하나 증가하게 되니까 3,4로
위치가 이동하게 되겠죠. 자, 두 개의 점만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모든 이 녹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모든 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옆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점들이 모여서 어떤 직선을 이룰 것인가?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은, 즉 이 직선의 함수의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빨간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지금 이 x, y랑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 x, 라지 y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관계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라지 x라고 하는 것은 라지 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빨간색 그래프 위에 x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이 붉은색 그래프의 x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였죠? 녹색 그래프의 x값에다가 얼만큼 더해서 붉은색 그래프의 x좌표가 된 거죠. 지금 우리는 한 칸씩 더했으니까 네모 안에는 1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S만큼 이동시켰다. S만큼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S가 들어가게 되겠죠. X에서 S만큼 더했을 때 결국 라지 X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라지 Y는 즉 붉은색 그래프의 Y좌표는 원래 녹색 그래프의 Y좌표하고 변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X만 이동시킨 것 뿐이니까. 그래서 라지 Y는 스몰 y랑 같다.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스몰 x랑 스몰 y가 무엇인지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첫 번째 식으로부터 스몰 x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라지 x 마이너스 s라고 볼 수 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스몰 y는 라지 y네요.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자, 스몰 x가 라지 x 마이너스 s, 스몰 y는 라지 y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녹색 그래프 y는 ex는 지금 어떻게 이동이 된 건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지금 y 대신에 라지 y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에 스몰 x 대신에 라지 x 마이너스 s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라지 x랑 라지 y는 내가 도입한 좌표인데 결국에는 x랑 y라는 또 다른 문자로 변환을 해주면 그냥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면 사실 이것은 그냥 이 x랑 y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이동된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 뿐이니까 어쨌든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y는 2 곱하기 x-s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자, 이런 형태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거죠. x-s가 x 대신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보세요. s라고 하는 게 우리 여기서 예를 들었을 때 오른쪽으로 1만큼씩 다 평행이동했다. 그럼 s를 1로 보자라고 했는데 평행이동을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기 때문에 마치 시계는 더하기 1이 들어갈 것 같은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x 마이너스 s가 들어가요. 즉 x 마이너스 1이 x 대신 들어가죠. 그러면 이동된 이 직선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y는 2의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y는 2x라는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면 x 대신 이만큼을 집어넣는 거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평행 이동했다. 그럼 이 녹색 그래프를 내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모든 점을 예를 들어서 3만큼씩 왼쪽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y는 2의 x 마이너스 s가 되는데 s가 얼마냐면 지금 왼쪽으로 3칸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결국엔 2의 x 더하기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x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s가 들어가고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플러스 s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것을 부호를 여러분이 혼동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y축 평행 이동을 볼게요. 자, y축 평행 이동도 같은 원리인데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기존의 어떤 이런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y축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y축은 높이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와 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위쪽으로 어떤 모든 점에 대해서 위쪽으로 동일한 숫자만큼 이동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한 칸씩 위쪽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1일 때 1이었던 점 1,1 그리고 3일 때 얼마죠? y는 x 그래프에서는 3,3이겠죠. 자, 이렇게 두 점만 한번 생각해 보면 위쪽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 1,2가 되고 3,3은 3,4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y만 이렇게 하나씩 증가했고 x좌표는 그대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위로 올려서 그렇게 이동한 점들을 모두 다 연결했을 땐 뭐가 된다?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것은 이 직선의 그래프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 원래 있던 녹색 그래프의 좌표는 x, y, 스몰 x, 스몰 y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변환되었을 때 라지 x, 라지 y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관계식을 봤을 때 라지 x는 스몰 x랑 같죠. 왜냐하면 x좌표는 변한 것이 없으니까. 각각의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냥 스몰 x랑 라지 x는 같은 값이죠. x 값은 동일한 값인 거고 대신에 라지 y라고 하는 값, 즉 붉은색 좌표로 붉은색 직선 위에 있는 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위에 있는 어떤 라지 y는 결국엔 스몰 y라고 하는 녹색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위로 한 칸 또는 뭐 직선을 아래로 평행 이동시키면 아래로 몇 칸 이렇게 더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y는 y 더하기 뭐 t만큼 더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동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t라고 생각해 볼게요. t만큼 한 칸씩, 뭐 t만큼 이동시켰다, t만큼 위쪽으로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원래 y는 x였는데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y는 뭐가 되죠? y는 하고 정리하면 라지 y 마이너스 t가 되고 이 식으로부터 스몰 x는 라지 x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자, 이동된 점의 좌표를 우리가 라지 x, 라지 y라고 한다면 그것의 식의 이름이 이렇게 될 건데 y가 들어간 게 아니라 y-t가 대입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t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y 쪽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는 그 평행 이동한 숫자만큼 뺀 값을 y에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서 만약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y 대신에 뭘 넣어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x는 변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y는 x 더하기 1이 된다. 자, 그럼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이 직선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기존에 있던 이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기울기가 같으면서 위쪽으로 한 칸만 이동한 이런 직선의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직선들 중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존재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불렀었냐면 상수함수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x가 어떤 값이든 y가 동일한 값인 거예요. c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면 x가 1일 때도 c고 3일 때도 c고 뭐 100일 때도 c고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낸다? x가 뭐든 y가 c니까 y는 c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식에서 보면 x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없지만 x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다. 자, 이런 직선이 있다면 지금 이 점의 위치가 S라고 해봅시다. S라는 점의 위치에서 이런 Y축에 평행하는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직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Y가 어떤 값이든 X가 항상 S라는 뜻이죠. Y가 여기 있는 뭐 마이너스 값, 어떤 값이더라도 X는 그냥 S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된다? X가 언제나 S다. 언제? 모든 Y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는 어떤 상수다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은 X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직선의 평행 이동과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이제 여기 아래로 가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네모 박스 안에 보면 평행 이동 첫 번째 보세요. 자, y는 m 곱하기 x-a라고 했는데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y는 mx라고 하면 이것은 직선을 의미하죠. 기울기가 m인 1차 직선이라고 보면 되고 원점 지나고 있죠. x에 0을 넣으면 y가 0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차이는 뭐다? 이제 보이나요? x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는가를 관찰해 보니 x-a가 들어갔다. 이게 뭐였어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y는 mx 더하기 n인데 자, 이 식을 뜯어서 한번 보면 이 식은 자, n을 플러스 n을 왼쪽 좌변으로 이항해서 y-n은 mx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y 대신에 y-n, 지금 y는 mx라고 하는 직선에서 y 대신 y-n이 대입이 되었으니 이것은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y는 m 곱하기 x-a 더하기 b.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면 이것은 뭘 의미한다? x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고 무엇을? y는 m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자,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x 대신에 원래 기존에 있는 함수의 모양에서 x 대신 무엇이 들어갔는가 관찰하니 x-a라서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거고 y는 어때요? b를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하면 y-b가 들어가는 셈이니까 b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4번 x축에 평행한 건 우리 어떻게 나타낸다? y는 k다. k는 이제 상수를 의미하고요. 5번에 y축에 평행하면 어떻다? 변수는 x로 해서 x 이꼴 k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하는 거죠. 6번에 보면 y는 m 곱하기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b라고 되어 있고 y는 m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했는데 자, y는 mx 제곱은 차수가 2차기 때문에 2차 함수죠. 2차 함수도 평행이동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x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x-a 들어갔죠. 그러니까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y 대신에 y-b가 들어가는 거니까 b만큼 y축으로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게 평행이동이에요.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 문제 봅시다. 주어진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변환해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루트 x, y는 2 곱하기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루트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y는 루트 x, 주어진 x, 루트 x 그래프는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한번 옆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한 적 있었는데 y는 루트 x라고 하면 이 무리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은 어디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x가 음수가 되는 순간 복소수 범위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정의하기 위해서 x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x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x는 실수의 멤버다 하고선 이렇게 정확히 쓰자라고까지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의 모양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0일 때 0이고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그럼 x에 4가 들어가면 2가 될 것이고 9가 들어가면 3이 될 것이고 어쨌든 x에 들어가는 값들이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진다는 거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곡선의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y는 루트 x의 마이너스 2다. 라는 그래프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우리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y 플러스 2는 루트 x가 돼서 결국에 y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기존에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y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다? y 플러스 2가 들어갔다. 그 얘기는 y 마이너스 어떤 상수 했을 때 그 상수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마이너스 2칸 아래로 내려간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이것을 1번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y축으로 모든 점을 2칸 아래로 내려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0,0이었던 점은 2칸 내려가서 0, 마이너스 2에 찍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4,2였던 점을 생각하면 아래로 아래로 2칸 내려가니까 이때 이렇게 되겠죠. 자, 왜냐하면 4를 여러분이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루트 4는 2니까 2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래서 4일 때 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1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2번 그래프. 2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자, 원래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어떤 모양이죠? x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x-2가 들어가 있다. 그 얘기는 뭐다? x축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다. 그러면 지금 검정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 칸씩 쭉 하나씩 다 이렇게 두 칸씩 이동을 시켜보면 결국에 이렇게 그림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2,0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되고. 그래서 1번은 지금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고 2번은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한번 생각해 보면 y는 루트 x라고 하는 원래 함수에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자, 함수 값에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값이 2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어떤 함수 값이 4가 나왔어요. 그런데 4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래 함수 값에서 반대로 음수값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음수값이었다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서 양수값이 되겠죠. 그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y는 마이너스 루트 x를 그림으로 그리면 원래 검정색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여기 함수값에다가 이 높이값 이 함수의 높이값이 결국 함수값인데 그것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였던 높이는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4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자,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칭 구조인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기존의 함수의 앞에 마이너스 1배가 되면 어떤 대칭이 된다? x축 대칭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봅시다. 네 번째는 y는 2 곱하기 루트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원래 함수가 y는 루트 x인데 그 앞에 2가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함수에다가 2배가 취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4일 때 2였다면 4일 때 2였고 거기 2를 곱해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값에 대해서 검정색 그래프가 길이가 높이, 즉 높이가 2배씩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배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지금 이 사이에 지금 끊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가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런 거고 여러분은 연결해서 쭉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래프. 이거는 y는 루트의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 자, y는 루트의 마이너스 x다. 자,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양수가 돼야지만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고 이걸 다시 풀어보면 x는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테니까. 그래서 x는 범위가 음수 범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은 그림이 어디에 그려진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왜냐하면 x의 범위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의 경우에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찾아라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 수 있나요? 물론 x는 다 실수 범위에 있는데 이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자, 이렇게 정의역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이 돼요. 몇 개만 대응해보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이 값이 4가 되면서 함수 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자, x가 마이너스 9가 되는 순간 루트 9가 되니까 3에 찍힐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검정색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왼쪽으로 대칭이 되는, 즉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접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 대칭이고 자, 3번에서 본 것처럼 지금 y는 3번에서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인데 사실은 이것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랑 똑같죠.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이것은 x축 대칭이 된다.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이고 여기서처럼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인 거예요. 자, 이렇게 대칭, 리플렉션하고 우리 아까 트랜슬레이션, 평행 이동한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함수의 변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1.3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예제 2번에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fx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x에다가 몇 가지 값만 넣어도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평행이동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컴퓨터가 그려주면 더 정확하겠지만 우리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식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2차 형식으로 볼 거예요. 2차 형식이 뭐냐면 괄호를 해서 전체 제곱의 형태를 묶는 거죠. 즉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묶어냈을 때 x제곱이 나타나야 하니까 여기에 x라는 변수가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6x가 나타나려면 여기에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x 더하기 3을 여러분이 제곱해보면 얼마가 돼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식에서는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하기 1만 해주면 9 더하기 1이 돼서 10. 즉 위에 있는 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식의 모양이 y는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인데 이 식의 모양을 y-1은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평행이동이라는 것을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한 거다라고 해석할까요? y쪽으로는 y-1이 들어갔으니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x축으로는 어때요? x 대신에 x 더하기 3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는 거꾸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자는 이유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하면 좀 더 편하잖아요. 자, x축, y축. 그러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고 원점이 최소값이 되는 이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y축으로는 한 칸, x축으로는 마이너스 3칸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3칸이라 하면 왼쪽으로 3칸이니까 원점 0,0이었던 점이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3, y는 1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모든 점이 이렇게 왼쪽으로 3칸, 위쪽으로 1칸을 이동시키면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모든 점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대강 그렸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대략 그렸을 때 지금 요 곡선이 사실 Y축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그래프가 명확해지겠죠.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 이 함수에서 잘 보면 x가 0일 때 y의 값이 결국에는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죠.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x에다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3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10이네요. 그래서 이 위치가 10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은 혹시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2차 함수 자체가 원래 이동하기 전의 함수가 최소값이 0,0이었는데 x쪽으로 즉 왼쪽으로 3칸 이동했고 y축으로 1칸 위로 올라갔으니까 최소값 여기의 위치는 마이너스 3,1이고 이 점보다 낮아지는 점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x축하고는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평행이동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제 3번 봅시다.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절대값 함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절대값 함수 다시 한번 봅시다. 절대값 함수의 정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라고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라고 한다. 이것이 절대값 함수의 정의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0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생각하자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양수가 된다라고 생각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함수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값은 그냥 하나의 상수가 아니라 x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과 0과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고 이 함수식의 정의로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지금 절대값 함수의 정의로부터 이 안쪽에 있는 속 내용물을 a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a가 나타난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여기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1이죠.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아래식은 뭐냐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이 부등식 어떻게 풀었나요? 자, 물론 뭐 공식처럼 우리가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값을 하나의 y라고 생각하고 이 0이라는 것도 하나의 y라고 생각해서 대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죠?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준 거니까 이런 함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0이라고 하는 이 값은 뭘 의미해요? y 이퀄 0은 뭘 의미한다? 우리 앞에서 지금 평행이동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어요. y는 0은 결국 뭐예요? y 이퀄 상수다. y 이퀄 0이다. x축을 의미하고 있죠. y가 언제나 0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x축하고 지금 이 부분을 x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부등식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x축이 지금 더 큰 상태가 되는 빨간색 그래프하고 보라색 축을 비교했을 때 보라색 축이 더 커지는 x의 범위를 찾으란 소리예요. 그러면 x축이 더 위쪽으로 있는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보라색이 항상 위쪽에 있잖아요. 빨간색은 아래쪽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교점을 찾아주면 바로 알 수가 있고 교점은 어디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이것이 0이 되는 x좌표는 1과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아래식에 있는 범위는 x가 1과 마이너스 1이다. 사이에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부등호 방향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붉은색 그래프가 보라색 직선보다 큰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바깥범위죠. 이렇게 보면은 보라색이 항상 아래쪽에 있는 쪽. 그러니까 여기죠. 그리고 여기죠. 그리고 윗식에 보면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본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절대값 함수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x값에 따라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결국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1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에서 뭔가 변하는 거죠.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에요. 자, 이거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죠. 그죠? 자, 이 함수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런 모양인데 거기서 더하기 1이 들어갔다? 그 얘기는 뭐죠? 더하기 1이 들어갔다. y 이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다. 그 얘기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 그래프에서 한 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x축에서 마이너스 1과 1의 교점이 생기도록 그린 이유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식에서 x가 1일 때 y가 0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 된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지나도록 지금 그림을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이 추가되었으니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을 텐데 이거 말고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한 칸만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근데 위에 있는 이 식은 범위가 어디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그림을 그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은 어떻게 그리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있는 식은 이 범위 내에서 자, 이 파란색 그래프를 이 범위 내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 양쪽 범위는 지우고 나머지만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는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절대값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적용할 수 있었고 2차 함수의 개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행이동 관점에서 생각해 봤더니 문제가 좀 더 쉽게 생각이 됐고 그래프도 쉽게 그릴 수 있고 자,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뭐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합성함수를 시작할게요.